안녕하세요. 도시 역사에 반한 남자 심용환입니다. 정동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추억을 떠올리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게 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곳은 바로 뒤에 보이시죠? 배제학당 역사박물관입니다. 1916년에 직접 만들어진 그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그러니까 배제학당의 역사를 품고 있기도 하고 한국 최초의 근대적인 건축물로서의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바로 그 건축물입니다. 동관이었고 교사로 사용되었던 곳이라고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보존이 잘 되어 있는데 빨간 벽돌로 르네상스 양식으로 만든 건물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뭐 그냥 예쁜 벽돌 색깔이네 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붉은 벽돌로 건물을 짓는다는 것, 그것도 서양의 건축 양식인 르네상스 양식으로 기둥을 놓고 건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거고, 동네에 아주 충격적인 건축물 하나가 들어왔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동관이야? 그러면 서관은 어디 있어? 이쪽이 동관이니까 맞은편 저쪽에 보여드리면 좋은데, 실제로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동관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1980년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정확히 말하면 이미 1970년대 때부터 강남이 개발이 되면서 한강 이남 지역에 도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강남, 송파, 강동 뭐 이런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고, 거기에 이제 아파트들도 들어서고 생활 거주 공간이 마련되니까 정부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육기관을 이전해야 된다. 아예 정책적으로 실제로 강북에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당시 명문학교들이 떼고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삼성동으로 휴문고가 간다라든지, 또 올림픽공원 근처에 있는 보성고등학교가 또 이제 이전을 해서 그곳에 세워진다라든지 등등등, 원래는 강북에 있었던 많은 학교들이 국가 정책, 그리고 인구 증가, 서울의 확장, 이런 것들과 맞물려지게 되면서 이 배제학교도 함께 이전을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실제로 그때 이제 서관이 현재 이곳에 있다가 강동은 명일동, 굉장히 먼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얼마 안 된 건축물이면 그냥 뭐 헐어버리고 새롭게 지으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근대 건축물이기 때문에 돌 한 장 한 장 그대로 옮겨서 실제로 이곳에 있었던 그 모습으로 똑같이 이전 복원한 상태입니다. 정말 옛날에 구한말 아직 일제시대 전에 만들어진 학교가 100년이 넘게, 정확히 따지면 135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까지 계속 한국의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성장 발전해 와서 이곳에도 존재하고 또 강동구에도 존재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어떠한 과정 속에서 그들이 치열하게 무슨 이야기를 만들었을까, 이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0년이 넘는 역사, 이제 저희가 안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과거 그 찬란하고 의미 있었던 우리의 근대사의 시간들에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배제학당은 유용한 인재를 기르는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학교입니다. 널리 알려졌듯이 대표적인 근대식 교육기관이고요. 아펜젤러라는 선교사가 와서 만든 학교입니다. 구한 말에 조선왕조가 기울고 서양 열강들이 침탈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돌파할 것인가, 그 대답에 있어서 결국은 근대 교육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고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아펜젤러의 취지에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교훈이라는 말을 쓰죠. 학교가 이제 지향하는 바를 교훈,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엔 학당훈이라고 불렀습니다. 배제학당의 학당훈은 요기대자 당위인역이었습니다. 갑자기 문자를 쓰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풀어보면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내가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전에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을 그 당시에 한자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이 한자 문장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한문으로 고친 거라 하는데요. 되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배지학당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첫째는 민족운동의 산실이 되었다라는 거, 두 번째는 한글 보급의 중요한 전초 기지가 되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배우면서 민족 문제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구한말 조선이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고요. 바로 이 배지학당에서 기른 인재들이 굉장히 중요한 독립운동가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고 또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우국지사로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좀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고 그 독립협회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던 독립신문 같은 것들이 이곳에서 발행이 되기도 했고요. 또한 독립협회 산하에 있는 여러 학생 조직 그리고 학생 운동기관들이 이곳을 거점으로 활약을 또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에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인쇄하기 시작했고요. 독립신문도 한글이기 때문에 한글 신문이 보급이 되고 그 외에도 철로역정 같은 대표적인 기독교 문학작품 같은 것들이 바로 이곳에서 한글로 번역이 되고 한글로 인쇄가 돼서 세상에 소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드디어 사람들이 한글을 읽고 쓰고 배우게 되는 중요한 경험의 장이 이곳을 통해서 마련이 되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역사에서 바로 이 배지학당이라는 곳이 민족운동과 한글 보급에 정말 중요한 기지 역할을 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단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배지학당은 이후에 무려 140년 가깝게 발전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 배지중고등학교, 배지대학교까지 현재 존재하죠. 당연히 수많은 인재들, 수많은 학생들이 바로 이곳에서 배출돼서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을 좀 손에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배지학당을 세웠었던 의지의 선교사 아펜젤러, 그리고 그를 후원했었던 고종이 있을 것이고요. 그들의 그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훌륭한 인물들을 한번 손꼽아 본다면 초대 임시정부 대통령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기도 했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배지학당 출신입니다. 영어와 근대학문을 배우고 싶어서 들어왔었는데요. 이곳에서 하도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또 독립협회 인사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민족혼에 눈을 또 뜨게 되고 미국 유학을 가는 과정 속에서 배지학당이 많은 후원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무장투쟁가이자 한국 광복군 총사령관을 역임했었던 지청천 장군도 놀랍게도 이 학당 출신입니다.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것도 유명하지만 사실 배지학당은 아주 유명하고 저명한 문인들을 배출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시인 김소월 그리고 소설가 나도양 정도가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빼먹어서는 안 되는 한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요. 한글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주시경 선생도 이곳 출신입니다. 주시경 선생 같은 경우는 이 학교에서 공부했고 졸업까지 하신 다음에 다시 교사로 돌아와서 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던 정말 배지학당의 가장 핵심적인 인재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한글이라는 이름도 만들었고 근대 한글 연구에 가장 중요한 기초를 놓았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주시경의 후배들이 조선어학회, 그리고
그리고 그전에는 조선의 연구회 같은 단체를 만들면서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 한글 연구에서 중요한 기초를 놓았고, 이게 현재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의 핵심적인 틀거리가 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배지학당은 독립운동의 역할, 그리고 문학가들을 배출한 훌륭한 기관, 마지막으로 한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기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의 정동은 너무나 번화한 거리이기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과거의 역사를 막 생각해보고 그러는 건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바로 이곳에 정착을 해서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면서 그들의 이상과 가치를 설파하고 싶어 했고요. 또 수많은 외국인 공사관들이 만들어지면서 바로 이 덕수궁 뒤편에서 막전 막후에 외교적인 비사들이 또 이곳에서 많이 쏟아져 나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역동적인 공간, 그리고 근현대사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서 쭉 한번 정동을 돌다 보면 우리 역사의 중요한, 특히 우리 근대사의 중요한 여러 가지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알면은 보이게 되고, 또 보이게 되면 도시가 갖고 있는 그 매력 속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즐거운 이야기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더더 의미 있고 재미있고 즐거운 여정을 위한 바로 그 장소 준비해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 역사에 반한 남자 심용환입니다. 다른 서울의 어떤 지역보다도 옛날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 곳으로 유명하죠. 한국은행 앞 교차로입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 건물 한 건물, 한 땀 한 땀 살펴보면서 도시의 숨은 진면목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